안녕하세요. 오늘은 결격사유 나갈 차례죠. 유약집, 유약집. 27쪽이죠. 자, 결격사유 2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약집이에요. 자, 이 결격이 효과인데 이 결격에 대한 부분은 중기업 진입 전이었다. 그럼 중기업에 종사하기 전이었다면 개설 등록을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소공사, 중개보존, 임원, 사원도 모두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기업에 종사한 후에 결격이 어느 하나에 걸렸다. 그러면 이때는 개공이었어요. 등록 취소해버립니다. 필치고요. 소공이나 보조원에 결격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2월 내에 해야 되죠. 안 하면 업정. 임원 사원인자의 결격을 2월 내에 해놨어요. 이때는 법인의 등록 취소입니다. 필취죠. 그래서 꼭 구분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기업의 종사를 금지하는 유일하고도 최소한 제도장치다.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이제 각각의 결격 사유를 꼭 기억하는데 이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 능력자 3명이 모두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 피한제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모두 결격입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누군지는 잘 아세요. 만 19세 미만이죠. 그럼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업체이 부족한 자로서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한다.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업체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심판을 받은 자를 얘기한다. 그럼 이들이 결격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료 심판 받아야 되죠. 미성년자는 성년이 돼야 되죠. 자, 그래서 그 점 이해 두시고 이때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특정 후견이거든요. 그럼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파산자입니다. 파산자는 파산 선고받고 복권 내지 아니한 자예요. 그러면 복권이 되면 얘는 즉시 벗어납니다. 그럼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는 자예요. 얘는 결격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피특정 후견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형자가 문제인데 이 수형자 일단 3명 있어요.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 됐습니다. 몇 년? 3년 쉬셔야 되고 그럼 집행을 종료하는 사유가 대표적으로 만기 석방, 만기 출소가 있죠. 그럼 만기 석방된 자는 몇 년? 3년 결격입니다. 그럼 가석방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가짜가 임시 가짜로 했죠. 그럼 가석방을 받은 자는 가석방 기간 더하기 3년이에요. 따라서 주의할 점은 가석방 요즘 잘 안 내고 있는데 16회가 마지막 출제였거든요. 그럼 가석방을 받고 3년이 경과한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결격이에요. 가석방 기간이 더해져야 되니까. 근데 특별 사면은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특별 사면을 받은 자는 3년만 지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사면은 하나만 두시는데 얘는 없던 일로 했기 때문에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이 정도. 요즘은 조문대로 내니까 집행면제, 집행용료를 꼭 기억하시고 만에 하나 가석방, 특별사면을 내면 용어를 기억을 떠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특별사면 기억하시라고 제가 죄송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받은 거죠. 그럼 중개보조원 3년 동안 근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수용자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한 경과된 다음에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죠.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유예기한 플러스 2년이에요. 그죠? 그럼 이 점 이해하시고 이때 집행유예는 결격이 맞는데 선고유예는 결격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 선고 자체를 유예한 게 선고유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법에 위반했어요. 이 법에 위반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러면 주의할 점은 벌금이 떴잖아요. 그러면 무슨 법? 이 법. 이 법 저 법 따집니다. 그럼 이 법에 위반하여 얼마?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되고 3년이 그럼 결격이다. 그러면 집행유예라든가 금고나 징역형이에요. 이건 법을 따지지 않는다. 벌금형에 대해서만 이 법 저 법 따지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양벌 규정에 따라 만약에 양벌 규정에 따라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았어요. 이는 결격사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고 있고요. 우리 그저 경합범 기억나세요?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때릴 때는 분리선고하라고 그랬죠? 알아만 두시기 바랍니다.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 시에는 분리선고하라.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용자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나머지 행정처분 받은 자 5명 있죠. 금고 이상 이거 자격 취소받았어요. 그러면 3년 동안 결격이죠. 얘는 3년 동안 응시도 못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공사역일 정지당했습니다. 정지기간 동안은 쉬셔야 되고
등록 취소를 받았습니다. 몇 년? 3년 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받고 폐업할 수 있어요. 폐업에 불구하고 업무정지기간은 진행되는데 그래도 업무정지기간 동안은 결격이죠. 문제없고, 그 다음에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유 발생 당시다, 처분 당시다? 요걸 꼭 기억하시고, 사유 발생 당시에 임원 사원이었던 자가 이 법인의 업무정지기간 동안이 결격이다. 그리고 이 12명, 제한능력자 3명, 파산자 1명, 수용자 3명, 그 다음에 행정처분 받은 자 5명이 있는데 이 12명 중에 단 1명이라도 법인의 임원 사원이 있으면 이 법인은 결격. 맞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 골격이었고, 여기 우리 등록 취소 받으면 3년 결격이잖아요. 근데 등록 취소 사유가 몇 가지가 있다. 필취 몇 가지예요? 필취 8가지였는데 9가지로 늘었죠. 중개 보조원수 초과 필취였죠. 그 다음에 임취가 11가지죠. 이 20가지 사유로 등록 취소를 하면 원칙 3년이 결격이거든요. 그런데 3가지 사유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등록 취소 3년 적용하지 아니하는 그 3가지 사유가 뭐냐면, 먼저 개인인 개공이 사망을 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하여 등록 취소했다. 결격이 아니고, 등록 기준에 미달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임취 사유 첫 번째죠. 그럼 이렇게 등록 취소하면 이는 결격 자체가 아니다. 자, 근데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등록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는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결격 사유 기간 동안이 결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만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기업공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등록 취소하죠. 그럼 얘는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고 복권 될 때까지 결격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재등록 개공은 폐업 전 위반을 새로 등록 취소당했다. 그럼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준 기간 동안이 결격이죠. 그럼 이제 이건 이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개공이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지나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럼 재등록 개공은 폐업 전 개공 시를 그대로 승계하죠. 그래서 폐업 전 만약에 이중 소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폐업을 하고 이자가 2년을 신고해요. 그리고 재등록을 하자. 요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여기서 등록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주죠. 요 폐업 기간 2년을 빼줍니다. 그럼 몇 년이 결격이다? 1년이 결격이다. 알아보시겠죠? 여기까지. 요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결격 사유였고, 나머지 결격에서 이제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지금 28쪽에 우리 등록관청은 개공 등이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죠. 등록관청은 조회할 수 있다. 가볍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재등록 개공의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한 경우는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만 결격이죠. 다음, 우리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 취소했어요. 등록 취소 3년 결격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고요. 시험 부정이자로서 5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 5년 동안 응시는 못하지만 요 기간 동안 중개보조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 시에는 이를 분리선고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양벌 기준에 의한 벌금은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결격이었고, 나머지 내용은 문제 풀면서 정리할까요? 자, 문제집 돌아갑니다. 문제집 몇 페이지예요? 46페이지? 네.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만 선별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어렵다든가 출제 영향을 벗어난 문제들은 제가 그냥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대표 유형 보죠. 25회 기출로 되어 있는데, 공인사업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록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X 해놓고 시작하게 되죠. 1번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5조 결격. 2번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선고유예 밑줄이죠. 결격이 아니다. 그럼 2번 정답 됐고, 바로 3번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는 미성년자죠. 될 수 없고 5고요. 4번 공인인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 떴죠. 그러면 이거 이 법 저 법 따져야 되죠.
공인인사법에 위반 300이니까 3년 경과되지 않았다. 결격 맞죠? 5번 금고 이상의 실형에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종료 밑줄, 집행이 면제 밑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럼 집행 종료, 집행 면제 3년 지나야 되죠? 결격입니다. 알아보시겠죠? 기본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19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20번 바로 갑니다. 23회 때 기출이었어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그랬는데 20번 문제 1번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집시법이라고 불러요. 집시법 위반으로 500만 원의 벌금 형성받고 벌금의 밑줄, 집시법의 밑줄. 그럼 바로 결격이? 아니다. 바로 X. 그럼 1번 바로 정답이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정지의 밑줄, 폐업의 밑줄, 업무정지 기간 밑줄, 경과되지 않은 자. 그럼 결격이죠. 다음에 3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 밑줄, 복권되지 않은 자 밑줄.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에요. 이 법인은 결격이죠. 결격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결격입니다. 그러면 4번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밑줄, 유예기한이 있는 자 결격이죠. 그럼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유예기한 플러스 2년 결격이죠. 예. 그럼 5번입니다. 징역형의 실형에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집행이 종료 밑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그럼 집행 종료 3년 밑줄 짝짝 그면 경과되지 않았다니까 얘는 결격이죠. 그럼 있잖아요. 이번 시험에서 여기까지 건들진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된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년이 경과한 자 결격이다 아니다? 예, 결격이죠. 알아보시겠죠? 그래서 뭐 낸다면 요 정도 아니겠어요? 그죠? 플러스 2년 들어갔으니까. 자, 그럼 21번 보겠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겠습니다. 그럼 O 해놓고 시작합니다. 1번입니다. 형법상 상한행을 법령상 상한행을 초과하여 초과의 밑줄 중개보수를 받은 이유로 중개보수 밑줄 긋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는 등록이 취소 밑줄 긋고 3년이 지나지 않는 밑줄 그으면 결격이 아니다. 아니 보수 초과로 등록 취소를 당했어요. 그럼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다. 맞죠? 예, 그러면 O예요. 1번 바로 정답입니다. 있잖아요. 지문을 읽을 때 등록 취소에 대해서는요. 꼭 한 번쯤 체크하세요. 그 원인이 뭔지. 지금 기준 미달 등록 취소 그 1번 지문에서 기준이 미달되어 등록 기준이 미달되어 등록 취소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러면 결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수 초과로 등록 취소했죠. 얘는 오리지널 3년 결격이죠. 그러니까 등록 취소가 되면 그 원인을 한 번쯤 꼭 체크한다. 아셨죠? 이 세 가지 사유로 인한 등록 취소는 결격이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니까. 뭔 말인지 아셨죠?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지문 정답 됐고요. 2번입니다. 나왔네. 등록 기준에 미달하여 등록 기준에 미달 밑줄 자 등록이 취소되는 등록이 취소 밑줄 긋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3년이 지나지 않은 밑줄 그으면 얘는 결격이 아니다. 1, 2번 대비하여 정리하세요. 1번 지문, 2번 지문을 대비하여 정리한다. 좌측으로 묶어갖고 대비해야 되죠. 자, 3번입니다. 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받고 한전후견 종료 심판 밑줄 자 긋고 얘는 그럼 벗어났죠? 결격 아니고 4번입니다. 금고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밑줄 긋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얘는 결격이 아니죠. 다음에 5번 업무정지의 밑줄 폐업한 후에 폐업의 밑줄 6개월이 지난 자 6개월 지난 자 밑줄 긋고 그럼 얘는 벗어났죠. 업무정지는 최고 몇 개월? 6개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벗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22번 문제 갑니다. 결격 사유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어요. 옳은 것. 1번입니다. 공인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자 과태료의 밑줄 자 바로 X 나가야 돼요. 결격이 아니다. 될 수 없다. O인가요 그럼? X죠. 1번 과태료 처분을 받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개공등이 될 수 없다. OX X 과태료는 결격이 아니니까 원래 내 문제집에도 과태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 다 빼버렸습니다. 나는. 왜? 과태료 가지고 이거 결격해서 내진 않거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질문 좋아요. 틀렸고 2번 질문 공인인사 자격이 취소되고 자격 취소 밑줄 2년이 지난 자 밑줄 중개보존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밑줄 OX. OX. 왜 그러십니까? 자격 취소당했잖아요, 지금. 2년이 지난 자예요. 중개보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집이 틀려요, 나랑? 아니, 자격 취소받으면 몇 년 지나야 돼요? 3년. 그럼 2년이 지난 자, 중개보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틀렸죠? X. 근데 누가 자꾸 오라고 그랬어? 자, 2번 질문 바로 X. 자, 3번 질문 내려갑니다. 1년간 폐업 후, 1년간 폐업의 밑줄이죠. 재등록한 개업공사가 폐업 전 이중 소속을 한 이유로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폐업 전 밑줄입니다. 이중 소속의 밑줄입니다. 등록이 취소 밑줄입니다. 그럼 등록 취소 2년이 지난 때 다시 개설 등록을 할 수 있다. 알아보시겠어요? 폐업 기간이 1년이었죠. 그럼 폐업 전 이중 소속을 이유로 등록 취소를 했어요. 그럼 3년에서 1년을 빼야 되죠. 그러면 2년 경과되면 개공등이 될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3번 집은 정답 됐고 4번입니다. 공인인사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른 법 밑줄 징역형 선고 밑줄이고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자는 집행이 유예 밑줄입니다. 그 유예기간 동안 개공등이 될 수 있다. 유예기간 동안 개공등이 될 수 없습니다. 유예기간 플러스 2년 동안 될 수 없죠. 그럼 다른 법 위반했을지라도 집행유예 받으면 결격이죠. 결격이고 집행유예 기간뿐만 아니고 2년이 더 지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틀렸고 5번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인 개공에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에 밑줄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후 선임된 임원은 업무정지 기간 중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OX? X죠. 처분 당시의 임원이죠.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죠.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지 사유 발생 후 선임된 임원이에요. 얘는 결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3번 문제 더 갈까요? 자, 23번 문제 26회 때 문제 일부 수정한 겁니다. 26회 때 기출이었어요. 이거는 2023년 10월 25일 날 현재 공인인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록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선고유예 밑줄 결격이 아니고 X. 2번 2020년 4월 15일 날 파산 선고받고 2023년 4월 15일 복권된 자. 자, 2023년 4월 15일에 복권에 밑줄 그어야 되죠. 그러면 얘는 10월 25일 현재 결격이 아니다. 벗어났고 3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2020년 11월 15일 벌금 500만 원 선고. 자, 공직선거법의 밑줄 벌금 나왔죠. 벌금에 동그라미 확 치면 결격이 아니다. 다음 4번 질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여 2020년 10월 2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했다고 그랬죠. 밑줄 쫙. 그 다음에 2020년 11월 20일 등록 취소했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오리지널 3년이죠. 그럼 3년 플러스하면 2023년 11월 25일 날 벗어난다. 그럼 10월 25일 현재 결격이 아니다. 결격이다. 맞죠? 결격이다. 그럼 4번 정답이죠. 5번 질문 2023년 4월 20일 공인인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자, 그럼 4월 20일 날 자격의 정지 밑줄 그으면 6개월 더해버리면 10월 20일이죠. 10월 20일 날 벗어났죠. 결격이 아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간 계산을 잠깐만 연습해 볼까요? 결격 사유에서 기간 계산은 문제를 낸 날 벗어난다. 문제를 낸 날 벗어난다. 기억나세요? 얘는 언제 결격에서 벗어나는가? 이자가 결격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시기는 언제인가?
그러면 문제 낸 날 벗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문제 낸 날이 9월 29일이죠. 그럼 얘는 9월 29일 0시서부터 결격에서 벗어나요. 0시부터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결격을 벗어나려면 얘는 몇 년 돼야 된다? 2004년도 9월 29일 날 탄생했으니까 생 그랬잖아. 이게 생이란 말 몰라봤어요? 출생. 네. 뭐 발생이야. 출생이지. 그러면 얘 몇 년 지나야 돼? 19년 지나야 되죠. 그럼 2023년 9월 29일 0시부터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내가 태어난 날 있죠? 내가 태어난 날 성년돼요. 내 생일에. 그러니까 결격에서 기간 계산을 냈잖아요. 문제를 낸 날 벗어납니다. 그리고 결격 벗어나는 기간 있죠? 이것만 딱 더해버리면 끝이야 그냥. 아셨죠? 그럼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 7월 23일 날 형법을 위반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자가 결격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시기는 언제인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7월 23일을 벗어나죠. 벗어나고 얘는 4년 지나야 되죠. 1년 다시 3년이니까 4년 지나야 되죠. 그러면 4년 다음엔 2023년 7월 23일 날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결격에서 기간 계산을 냈잖아요. 문제 낸 날 답이에요. 이게 답이고 총 결격 기간을 더하면 끝이다. 지난달에 했거든요. 근데 속으로 그랬죠. 이놈아, 네가 지난달에 한 걸 내가 다 기억하면 다 맞춰버리게? 그래서 지금 비슷하게 26회 때 이걸 물어봤거든요. 이 문제가 26회 때 문제예요. 26회 때 문제인데 기간 계산을 언제 냈었냐면 16회 때 냈었어요. 16회 때. 기간 계산을 16회 때 이거 출생 갖고 냈습니다. 이거 갖고 냈는데 어쨌든 기간 계산을 딱 내면 문제를 낸 날 벗어난다. 아셨죠? 벗어나고 총 결격 기간을 더하라. 그럼 끝이야 그냥. 그래서 이 정도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4번이었어요. 그럼 24번 더 봅니다. 공사업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록 취소 사유 가운데 갑이 등록 취소 3년이 지나야 다시 개업공사가 될 수 있는 사유를 모든 것은 자 밑줄 등록 취소 3년이 지나야 이거 딱 밑줄 개공등이 될 수 있는 사유. 그러니까 오리지널 등록 취소 3년을 골라라 이 얘기죠.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사망의 산 이거 사망의 산 결격 사유 그다음에 기준 미달 등록 취소를 제외하라는 얘기죠. 이게 답이에요. 제외한 게 답이다. 자, 그럼 기억 갑니다.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사인 법인이 해산했다. 그러면 해산은 X죠. 이건 결격이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개업공사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했다. 그러면 등록증을 대여하여 등록 취소가 된 거예요. 그럼 등록증 대여로 등록 취소가 당하면 얘는 오리지널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맞지요. 그럼 니은은 O. 다음 디귿 개업공사인 갑이 중개사무소 개설록 기준에 미달했다. 기준 미달에 밑줄 그으면 기준 미달 등록 취소했어요. 결격이 아니고 X고 리을 개업공사 갑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자 이제 집행유예 1년에 밑줄 그으면 집행유예 1년에 밑줄 그으면 얘는 집행유예 기간 1년하고 플러스 2년이죠. 그럼 얘는 집행유예 1년을 받아 등록 취소를 당하면 이건 결격 사유로 등록 취소를 당한 거니까 등록 취소 3년 결격이 아니고 집행유예 1년 플러스 2년 그러니까 총 3년이 결격이죠.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3년 결격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리을 지문은 X예요. 이게 함정이었지. 지금 설문이 등록 취소 3년을 물어봤죠 지금. 그럼 집행유예 1년마다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3년이 아니고 집행유예 기간 1년 플러스 2년 요게 결격이죠.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3년 결격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리을이 아닌지 알아보시겠죠? 그죠? 못 알아봤구만. 앞으로 와.
자, 그러면 미음을 보겠습니다. 개업공사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농가에 등록했다. 부정한 방법. 개설 등록. 밑줄 그으면 이거 부정 등록으로 등록 취소를 당했죠? 그럼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등록 취소가 됐다. 그럼 얘는 등록 취소 3년 결격 맞죠? 오리지널 3년 결격이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등록 취소 후 3년 이게 적용될 수 있는 자는 니은과 미음. 니은과 미음이에요. 만약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기업지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됐어요. 그럼 이거 5의 X 등록 취소 3년 적용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못한 거예요 지금. 거기 비읍지문에 공사법 위반에 벌금 300만 원 선고받은 경우 이렇게 냈다 만약에 그럼 X 나가야지 이거. 이거하고 리을 지문은 같은 맥락이죠. 지금 등록 취소 3년을 물어봤으니까 등록 취소 3년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얘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죠. 결격으로 등록 취소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왔어도 역시 X예요. 제가 원래 모의고사에 냈던 문제는 이 문제였어요. 함정이 이거였거든. 그래갖고 이 문제를 내가 문제집에서 다시 살렸는데 17회 대비하면서 2000년도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공사법에서. 이 문제 냈다가 아주 내 질문 때문에 아주 벗겨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래갖고 이 문제 지금 다 벗겨내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이건 선고로부터 3년이지 등록 취소 3년이 아닙니다. 그럼 똑같이 미음, 비읍, 시옷이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요. 그럼 자격 취소면 등록 취소하죠. 맞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결격이니까. 맞죠? 그러면 자격 취소되어 등록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 3년이다. 자격 취소 3년이다. 자격 취소 3년이지. 등록 3년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됐다? 그러면 집행유예 선고일로부터 4년 결격이고 공사법 위반 300만 원 벌금 선고받아 등록 취소했다? 그럼 선고로부터 3년 결격이고 맞죠? 결격으로 등록 취소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미음이었어요. 3번 정답이었습니다. 알아보시겠죠? 이런 문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문제를 제가 풀어드렸느냐? 이거를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사망예산, 기준미달 꼭 기억해 주세요. 기준미달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세요. 결격 사유로 인하여 등록 취소가 되면 등록 취소 3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산 선고보다 등록 취소는 복권될 때까지 결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명심하세요. 암기해 두세요. 그냥 기준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다. 해산 등록 취소도 결격이 아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왜 그러냐면 28회 때 해산 갖고 물어봤거든요. 그 전에는 19회 때인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걸 그렇게 쉬다가 28회 때 10년 만에 다시 냈습니다. 그랬다가 31회 때 또 냈어요. 해산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기준미달을 안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기준미달 염두에 꼭 두세요. 기준미달 등록 취소는 결격이 아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정도. 나머지 25, 26, 27, 28은요. 여러분들 그냥 풀어보세요. 이 중에 질문할 거 있나요? 미리 예습해갖고? 아직 안 풀어봐서 모르겠죠. 예,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이건 풀어보세요. 예, 그래서 그 27, 28 문제 같은 거는 사실 뭐 지금 28번 문제는 26회 때 유사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즘 잘 안 내요. 근데 기간계산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결격 사유를 다 봤습니다.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중개사무소 운영이 나오고 있죠. 그럼 중개사무소 운영인데 우리 요약집 들어갑니다. 요약집 들어가서 29페이지. 자, 29페이지. 29페이지가 아니네. 우리 문제집 순서가 이거 게시부터 나오네, 참. 그럼 게시 21페이지. 요약집 21페이지. 됐습니까? 예,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게시인데, 게시는 등자 보수사로 암기하고 있죠? 원본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분사함수는 신고 확인서 원본이죠. 그래서 등, 자, 보, 수, 사 이렇게 암기하고요. 그럼 등록증 원본이고 자격증도 원본이다. 이때 소공자격증 포함이죠? 소공자격증 포함이고 소공자격증 게시한 데 있으면 개공이 백과죠. 소공이 백과가 아니고 게시 의무의 주체는 개공이니까. 그다음에 보증관계증서와 보수표,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죠. 그러면 등자 부사로 암기하는데 이때 실무기록수료증은 게시사항이 아니다. 됐죠? 그래서 게시 간단하게 암기해 주시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명칭. 자, 그럼 명칭으로 넘어왔는데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은 꼭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중개사무소의 명칭이라고 나왔죠? 이건 상호를 얘기합니다. 그럼 중개사무소의 상호에는 공인인증사무소 부동산 중개란 문자를 넣어야 되죠? 근데 중개인의 경우는 공인인증사무소란 명칭을 쓸 수 없다. 그럼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만 쓸 수 있죠? 그럼 중개인이 공사사무소란 명칭을 썼거든요. 그럼 이건 명칭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사칭 아니에요. 백과죠. 100만 원으로. 그다음에 5개 광고물 나왔어요. 5개 광고물 나오면 이거 뭐로 이해하라고요? 간판. 간판으로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5개 광고는 간판이다. 그럼 간판이 나오면 5개 광고는 나오면 뭐만 나와야 된다? 성명만 나와야 돼요. 이때 성명의 사이즈는 인식할 숨기로 써주면 되는데 그럼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5개 광고는 누구 이름 쓴다? 책임자, 대표자 이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소 명칭에는 둘 중에 한 가지가 5개 광고문이 나오면 성명밖에 없다. 아셨죠? 이게 키워드예요. 자, 그 다음에 개공이 그럼 아닌 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유사명칭 쓰면 안 되죠. 그럼 쓰게 되면 이게 명칭 사칭이고 그럼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하면 1-1이고 개공이 명칭을 위반하면 백과. 맞죠?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법사무소의 간판에 대해 철거를 명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것도 키워드인데 철거를 명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된다? 등록가책 나와야 되고 그러면 등록가책 행정대집행법에는 대집행할 수 있죠.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고 이거 간단하지만요 아주 무지하게 잘못 씁니다. 그러니까 꼭 구분해놔서 정리 딱 해놓으세요.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이제 간판의 철거가 나옵니다. 간판 철거는 그냥 암기하고 있는데 중개업 안 할 때 지첩 철거하는 거죠. 지첩시다. 그러면 이게 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했다든가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든가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를 당했다. 그럼 지첩 철거해야 되죠. 그럼 지첩 시 철거하지 않았거든요. 행정대집행법엔 대집행 들어갈 수 있죠. 여기까지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거 과태료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죠? 굳이 따지면 업정이에요. 그 밖에 위반으로 이거. 이전에 놓고 간판 철거 안 해버리면 일단 참고해 두시고 다음 이제 표시광고. 단순 암기사항인데 우리 표시광고할 때 언제나 공통적으로 명시할 사항이 있죠. 성명, 소연 등이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중개사무소에 대한 사항이에요. 중개사무소나 개공에 대한 사항인데 이건 공통적으로 언제나 명시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신문로 광고 나오든 인터넷 광고 나가든 관계없이 성명, 소연 등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성명, 법인은 대표자의 성명이고 그다음에 명칭, 소,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다음에 개설 등록번호죠. 그럼 사업자 등록번호 일단 아니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존을 명시해서는 안 되죠. 보존 명시 금지. 그러면 개공이 명시를 위반했거든요. 과태료 백과. 개공이 광고사항을 위반하면 다 백과죠. 자, 그럼 인터넷 광고할 때는 추가 명시할 사항이 이건 물건에 대한 정보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예요. 그럼 중개사물에 대한 정보로서 일단은 종가면 가서, 종갓집이면 가서
종류, 가격, 면적, 거래 형태, 소재지. 물건의 소재지죠. 중간쯤 가서 이게 건물이었다. 또는 그 밖의 형체는 총 사용 가능한 방방 개수와 주차 관리비 체크하라. 이렇게 이제 암기했는데 총 층수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 승인일 나가야 되죠. 이게 사용 검사일이라고 나왔거나 준공이라 나와도 같은 표현이에요. 그다음에 입주 가능일. 그다음에 건물의 방향, 방개수, 욕실의 개수도 포함돼야 되죠. 자, 그다음에 주차 대수나 관리비.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거꾸로 한번 기억해 보자고 그랬어요. 아닌 거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구조라든가 내진 설계. 이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지목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에 대해서는 국장이 고시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표시 광고의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모두 고시를 해놨다 현재.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러면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이거였고요. 인터넷 광고할 때는 이걸 추가로 명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했는데 부당한 표시 광고는 존다과외라는 거 알고 있죠? 존다과외 이렇게 하는데 존재가 나오면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물건에 대한 광고. 그다음에 사실과 다르게 과장되게 부동산 거래세를 해칠 우려거나 의료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존재는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든가 중개할 의사가 없다든가 그다음에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죠.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 부당한 표시 광고는 과태료가 더 올라갔습니다. 500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럼 개공이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표시 광고하면 안 되죠. 그럼 아닌 자가 표시 광고하다 걸리면 제재가 1-1이다. 그럼 개공이 광고 사항을 위반하면 뭐라고요? 100과. 부당한 표시 광고 500과죠.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을 현재 하고 있는데 국장이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모니터링 현재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 인터넷 광고에 대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 기본 모니터링이 있고 수시 모니터링이 있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마다 하는 거죠.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하는 거죠. 그러면 모니터링 계획서를 내는데 요 기본 모니터링 계획서는 매년 12월 30일까지 내야 된다. 그럼 이 계획서에 따라 모니터링 했거든요. 그럼 결과 보고 해야 돼요. 국장에게 결과 보고 하는데 모니터링 기간은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시 모니터링은 15일. 반 뚝 잘랐고 그럼 결과 보고 했거든요. 그럼 관계 시도의사 등록관청 등에다가 국토부 장관이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조사 및 조치 신속하게 해주고 결과를 다시 통보해준다. 며칠? 10일. 35, 30, 15, 10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기본 모니터링은 3개월마다 분기마다 하는 거니까 30일 이렇게 기억했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조계에서는 30일이 몇 번? 공인중개사 법조계에서는 2번. 기억에 두면 되게 편하다고 그랬어요. 이 기억이 어려워서 그렇지. 기본 모니터링 결과 보고 30일이죠. 분기가 끝난 날부터 또 하나 30일이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 요 2개고 15일도 딱 2번이에요. 공인중개사 법조계에서는 수시 모니터링 결과 보고 15일이고 또 하나 15일이 아주 중요한 15일이 있죠.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했다. 그럼 며칠 내에 제가 해보죠? 15일입니다. 요거 기억에 두면 되게 편해요. 네. 그다음 이제 10일짜리는 우리가 10일로 암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그러면 모니터링이 위하여 필요하다면 정보통신 서비스 중자에게 이거 자료 유출 조치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이들이 불응했거든요. 불응하면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오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표시 광고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사무소 설치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29페이지. 우리 사무소 설치 기준 다 알아요. 대장에 건축물 대장 기재 건물에 확보하되 소유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방으로 사용권 확보해주고 건축물 대장 기재가 안 돼 있을지라도 중국이 떨어진 건물은 예외적으로 되죠. 이때는 대장 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그 사유서 내게 돼 있죠. 그럼 무허가 불법 건축물 안 되고 가설건축물 안 되고 면적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은 등록관청의 관할교 안 해도 돼. 한 개만 둘 수 있다죠. 이게 1등록일 삼수고 다만 유일하게 우리 법인인 경우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고 분사함수를 둘 수 있다. 여기까지. 그럼 이 원칙과 예외로 위반한 게 이중사무소예요. 그 다음에 천막 등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점을 설치해도 안 되죠. 제재를 꼭 기억하는데 이거 엄청 잘못 씁니다. 이중사무소를 돕거나 임시점 설치하다 걸렸다. 그러면 이땐 제재
임취. 임취의 1-1이다. 이거를 임취를 왜 잘못 냐면요. 이중사무소가 필취였다니까요, 원래. 필취였는데 임취를 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물어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커피 한 잔 먹고 할까요? 먹고 문제를 푸죠.